안녕하세요.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7주차 사전학습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보건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 이해관계자 분석은 보건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이나 혹은 이제 목적 및 목표 설정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겠죠.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라는 말은요, 1984년에 출간된 전략적 경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됐고요.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이제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그 조직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보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 사용될 수 있는 그 개념인데요. 즉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보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즉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 뭐 내부가 있을 거고 외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행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펀딩을 제공하는 발주사, 그리고 이제 수행사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외부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을 보건 프로그램 개발 중에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해관계자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우선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이 사회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이제 분화되고 서로 이런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보건 문제는요, 보건의료라는 부분은 그 보건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넓고, 또 특히 이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집단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제 집단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크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또한 이제 일부에게 좀 지워지는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또 이들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구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이런 이해관계자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 분석이라는 것은요, 보건 프로그램에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뭐 집단이라든가 개인의 특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들 간의 이제 관계를 분석해서 즉 보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이는 이제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게 되면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발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지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부정적 위험은 최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략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해관계자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이해관계자 목록에는요, 보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보건 프로그램의 수행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의 그 수혜자 역시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점과 입장 같은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이제 정리하고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관심도 격자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의 특성과 필요사항 등을 확인을 하고
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어떤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분석 매트리스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해관계자들이 보건 프로그램에 지지를 하고 있는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서로 협력 관계인지 혹은 갈등 관계인지 이런 이제 관계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이해관계자를 하는 것이 보건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제 잘 달성하게끔 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프로그램에 하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를 정한 뒤에 지금 이해관계자 분석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건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선정한다든가 일부 그 세부 집단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련된 구성원들이 이제 모여서 그룹 토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그 목록을 만들고요. 이때는 이제 가급적 광범위하게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두 붙여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도출을 하도록 하고요. 이때 가급적 참여하는 이 이해관계자 도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할수록 그 내용이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는 그 분석 그룹이 너무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그룹이 모인 상태에서 토의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력과 관심도 격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파워 인터레스트 그리드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요, 관심도 정도고요. 세로축은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영향력 두 축으로 해서 이렇게 2x2 테이블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이해관계자들을 배치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보건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보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력, 예를 들어서 그 보건 프로그램에 관련된 펀딩을 이제 주는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역할이겠죠. 아니면 이제 간접적인 역할로서 그냥 보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그냥 주변에서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거나 설득하는 사람들이 간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심도는요, 보건 프로그램의 이제 목적과 이제 목표 달성 혹은 이제 보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커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관심도 격자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이런 이제 큰 벽면에다가 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2x2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기존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된 이해관계자들을 이 4분면 안 중에서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를 이제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배치한 건에 대해서 이 그룹 토의를 통해서 과연 여기에 배치를 하는 게 맞는지에 관한 것들을 논의를 충분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위치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 관심도 격자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를 그 영향력 관심도 격자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요. 관심도가 높으면서 영향력이 높은 집단이 주도적 참가자, 즉 이제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의 관심도와 영향력을 모두 갖춘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가장 이제 낮은 관심도도 낮고 영향도도 낮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분류하기 힘든 집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애매한 사람들인데요. 관심도는 높은데요. 영향력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거의 그 보건 프로그램의 수혜자 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도는 낮지만 영향력은 높은 사람들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기관의 뭐 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이 사업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게 중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관심이 부족한 이해관계자로서 잠재적 참가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요, 어디에 속하느냐 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 이해관계자들을 대하는 전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향력과 관심도가 모두 높은 그런 주도적 참가자 같은 경우는요, 보건 프로그램의 주요 결정에 참여시키고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고 이들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불특정 다수 또는 군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실질적인 보건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들을 그냥 업데이트해주는 정도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관심도가 높고 그 영향력은 낮은 뭐 프로그램 대상자라든가 뭐 이런 이제 예민한 수용자, 실험 대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우선 이제 이들에게 이제 사업의 진행 사항 같은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뭐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로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의 뭐 의견을 듣는다든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특히나 이제 관심도는 높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것들이 그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재적 참가자, 영향력은 높지만 그 관심도는 낮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핵심적인 부분이 이 보건 프로그램 운영자의 의견에 반대를 할 경우에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청취를 해서 그 요구에 좀 부응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해관계자 분석 매트릭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학교의 뭐 보건 선생님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그 학교가 속해 있는 곳에 뭐 구청장, 뭐 학부모들,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격자 내에서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실험 대상인지, 뭐 수혜자인지, 아니면 잠재적 참가자인지, 주도적 참가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만약에 뭐 영향력 같은 것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영향력은 뭐 어느 정도인지, 상인지 중인지 한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관계자를 이 프로그램에서 대할 것인지, 그래서 주요 결정에 관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관리를 이제 보건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우선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요구사항, 기대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주요 이 보건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슈 같은 것들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해관계에서 뭔가 충돌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하거나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의사결정이나 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이제 관계도 좋게 하고 우리 사업을 좀 성공시키는데 이 이해관계자분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는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예시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변동되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 이제 관계를 다시 맺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이 이 이해관계자 관리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 향후에 이제 그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이해관계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보건 프로그램의 그 이해관계자를 분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관계자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